김민준 이병의 군 생활은 회색빛 먹구름 아래 갇힌 듯 단조롭고 숨막히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입대 전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나름의 소박한 행복이 있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은 아들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민주는 그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군에 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었다. 그저 무탈하게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발을 들인 부대라는 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냉정한 곳이었다. 훈련소에서의 긴장감은 일상으로 스며들어 매 순간 그를 짓눌렀다. 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려 애썼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연병장을 쓸고, 선임들의 빨래를 개고, 때로는 모두가 기피하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얼핏 나약해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조용하고 끈질긴 인내심의 발현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문제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양보였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민주는 홀로 낡은 소를 들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채웠다. 타일 틈새에 낀 찌든 때를 닦아내며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움직이는 기계처럼 몸을 놀릴 뿐이었다. 쾌코해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 멀리 초소의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민주는 문득 집 생각이 났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TV를 보시던 부모님의 모습,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그는 더욱 힘주어 솔질을 했다. 이 냄새와 고된 노동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다음 날 저녁,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민주는 홀로 벽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다른 병사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밥을 먹는 동안 그는 늘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반찬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숟가락질을 계속했다. 창문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희미한 군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배경음악 같았다. 그의 눈빛은 창밖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멀어져가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언제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루는 당직 근무를 서던 밤이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소 안에서 민주는 어둠 속에 잠긴 부대 내를 경계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총을 겨누려다 멈칫했다. 그것은 굶주린 듯 쓰레기통을 뒤지는 작고 마른 유기견이었다. 녀석의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 겁에 질린 눈망울은 초소의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배급된 빵 조각은 내일 아침 식량을 위해 아껴둔 것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빵을 반으로 갈라 유기견에게 던져주었다. 녀석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을 덥석 물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녀석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녀석의 거친 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살짝 녹이는 듯했다. 민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군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지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품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준에게는 부모님이 입대 전 건네주신 낡은 수첩이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군용 수첩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다. 훈련 중에도, 휴식 중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는 이 수첩을 잠시 들여다보곤 했다. 겉표지는 이미 손때가 묻어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어느 페이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항상 진실과 정의를 기억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지킬 용기를 잊지 마라. 비록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의 양심은 언제나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민주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박힌 작은 씨앗과 같았다. 그는 이 수첩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날짜와 날씨, 그리고 그날 겪었던 작은 사건들이 짧은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그의 기록은 주로 객관적인 사실에 치우쳐 있었지만 가끔씩 불공평한 대우나 선임들의 부조리한 행동들이 아주 은밀하게 암호처럼 짧게 언급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식당 불결, 식당 청소 중 목격한 비위생적인 상황, 작업 중 위협 선임의 안전 수칙 무시, 물품 소실, 개인 물품을 선임이 가져간 일 등이었다. 이 기록들은 훗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형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에는 그저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단순한 행위일 뿐이었지만 이 낡은 수첩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조용한 인내심과 숨겨진 강인함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은 박성호 상병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균열을 맞이했다. 박성호는 민준보다 몇 달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지만 그는 일반적인 선임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 능글맞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처음 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줄을 잘 타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놓는 재주가 있었다. 아직까지 민주는 알지 못했지만 박성호는 사실 군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오만함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것처럼 보였다. 박성호는 민준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의 나약해 보이는 외모와 조용한 성격을 꿰뚫어 보았다. 이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친절한 가면을 썼다. 야, 김민준 이병.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나도 너처럼 일병 때 고생 많이 했어. 성호는 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알 수 없는 동지애를 표했다. 민준은 얼떨떨했지만 그의 친근한 태도에 조금은 경계심을 풀었다. 걱정 마라. 군생활 내가 편하게 해줄게. 나 박성호가 너 좀 챙겨주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과 같았다. 민주는 내심 기뻤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선임이 나타난 것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다. 성호의 진짜 의도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성호는 민준을 화장실로 불러냈다. 조명이 어두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곳에서 성호의 얼굴은 섬뜩하게 보였다. 야, 민준아, 너 솔직히 군 생활 힘든 거 아니? 내가 너 좋게 보는데 요즘 부대 돌아가는 게 좀 그렇다. 위에서 자꾸 뭐 시키고 간부들도 눈치가 없고 내가 너 편하게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할 돈이 있어. 민준은 당황했다. 돈이라니요. 상병님, 이 자식 봐라. 너 진짜 눈치 없냐?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 상병님들 담배 심부름이나 하고 주말에도 작업 끌려다니는 거 보고 싶어. 내가 너 행정병으로 빼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다 돈이야. 돈, 술 한 잔 사드려야 간부들이 잘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성호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의 소액이었다. 형들 커피값이야. 회식비 좀 보태줘. 이번에 간부님 생신인데. 너도 좀 성에 표시해야지. 같은 명목이었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박성호의 끈질긴 설득과 은근한 협박에 결국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께는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동기들과 모아서 쓰는 돈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당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성호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커져갔다.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에 내가 너 외박 신청 넣어주려고 하는데 위에 간부님께 특별히 부탁해야 해서 돈 좀 써야 돼. 너 부대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미리미리 손 좀 써놔야 한다. 휴가 나가서도 내가 너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냐. 너 복귀할 때쯤 되면 간부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지. 성호는 교묘하게 민준의 심리를 이용했다. 편안한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고 그 기대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민준이 망설이면 그의 말투는 차갑게 변했다. 야, 김민준, 너 설마 나 무시하냐? 내가 너 이만큼 챙겨주는 것도 다 정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지? 군대 생활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니다. 어디 다른 선임들한테 말이라도 세어봐. 너만 힘들어지는 거야. 그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선임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았다. 특히 박성호 상병처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비열한 선임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의 소박한 군 생활 목표인 무탈하게 전역하기가 위협받는 것 같았다. 민주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께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몰래 PX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성호에게 건네는 식으로 돈을 마련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늘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량도 줄었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는 민준을 참고 구석으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민준, 이번에 너희 집 주소랑 부모님 직업 좀 자세히 적어봐. 내가 너 휴가 복귀할 때 부모님께 보내드릴 선물 리스트에 내 이름도 같이 올려서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리려고. 내가 워낙 너를 좋게 봐서 특별히 해주는 거야. 성호는 부모님을 핑계 삼아 민준의 개인 정보를 캐내려 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이제 그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상병님. 그게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뭘 그렇게 망설여. 내가 네 부모님께 좋은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싫어. 아니면 딴 마음이라도 품은 거야. 너 혹시 내가 네 부모님 어디 계신지 모를 줄 알아. 네가 사는 동네.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어. 네가 말 잘 들으면 편할 거고, 아니면 불편해지는 건 너 혼자가 아니겠지. 그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부모님께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평범했던 그의 군 생활은 박성호라는 악질적인 선임으로 인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계속해서 비굴하게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실과 정의를 기억하라. 박성호의 노골적인 협박은 김민준을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민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글귀, 진실과 정의를 기억하라는 문장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 비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어느 날 전술 훈련 중이었다. 부대원들은 숲속에서 가상의 적을 상대로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박성호는 조장으로서 선두에 서 있었고 그의 뒤를 따르던 민준과 몇몇 이병들이 뒤처지고 있었다.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박성호는 평소에도 요령을 피우는데 능숙했다. 그는 지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대충 방향만 잡은 채 앞서 나갔다. 그때였다. 팀원 중 한 명인 최 이병이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길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 이병은 비명을 지르며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고 팔목이 바위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야, 최! 이병 민준이 소리쳤다. 박성호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뭐야, 최 이병, 너 이 정도로 다치냐? 엄살 부리지 마. 너 때문에 우리 팀 평가 다 망치겠네. 그는 오히려 최 이병을 탓하며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했다. 김민준, 너 가서 최 이병 데리고 빨리 뒤따라와. 징징거리지 말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박성호의 미숙한 판단과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들어왔다. 최 이병이 미끄러진 지점, 그의 몸이 부딪힌 바위의 각도, 그리고 박성호가 지시한 이동 경로가 지형과 맞지 않았던 점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이미 몇 번이고 같은 훈련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목격하고 수첩에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박성호의 잘못임을 알 수 있었다. 상병님, 이 길은 위험합니다. 최 이병이 떨어진 곳은 낙석 위험 지역이고 상병님께서 지시하신 경로도 지형과 맞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박성호는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얼굴을 찌푸렸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야, 김민준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신 나갔냐? 바로 그때 뒤에서 훈련을 감독하던 이준호 중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 중사는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최
이병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성을 직감했다. 박성호 상병 무슨 일이야? 최 이병은 왜 저래? 이 중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박성호는 이 중사의 등장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한 척 변명하기 시작했다. 중사님, 최 이병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김민준 이병이 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슬쩍 민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아닙니다. 중사님, 박성호 상병님은 지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낙석 위험이 있어 우회해야 하는 곳인데 상병님은 지름길이라며 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최 이병이 떨어진 지점은 정확히 5m 아래 바위 옆입니다. 상병님께서 처음에 지시하신 경로는 북쪽 30도 방향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서쪽 15도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제가 제 수첩에 매일 훈련 경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했다. 그의 설명은 박성호의 변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내 이준호 중색에 내밀었다. 수첩에는 그날의 훈련 경로와 박성호의 지시사항, 그리고 위험 지점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관찰 내용이 간략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준호 중사는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의구심을 느꼈다.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이병이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다니. 그는 수첩을 받아들고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민준이 제시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 중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성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박성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박성호 상병 김민준 이병의 말이 사실이야. 자네가 지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가? 이 중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에게 이런 한방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이 사고는 큰 문제가 되었다. 이준호 중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최 이병은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의 보고와 수첩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준호 중사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민준 이병, 자네 언제부터 그런 재주가 있었나? 관찰력과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더군. 게다가 저 낡은 수첩은 뭔가 자네 혹시 군대에서 일기라도 쓰는 건가? 이 중사의 질문에 민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첩은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기억력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중사는 민준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의 수줍음 뒤에 숨겨진 비범함을 감지했다. 알았어. 하지만 자네의 그 능력은 아주 귀한 거야. 나중에 자네에게 필요한 때가 올 거다. 이 중사의 말은 민준에게 알 수 없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는 민준의 정직함과 비범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조력자가 될 운명이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박성호는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그는 상관들에게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얼굴값 못하는 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그를 칭찬하던 몇몇 선임들조차 등을 돌렸다. 박성호는
이 모든 불명예가 김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김민준, 이 자식,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박성호 역시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을 향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김민준 이병은 고자질쟁이다. 간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동료를 팔아넘긴다. 사실은 뒤에서 딴짓을 많이 하는 음흉한 놈이다 등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준을 고립시켰다. 또한 그는 자신의 후배들을 시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틈만 나면 민준을 괴롭힐 방법을 모색했다. 박성호는 교묘하게 민준의 개인 물품을 숨기거나 훼손했고 민준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다. 그가 가장 노렸던 것은 민준의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 무엇이 더 기록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성호는 마치 사냥꾼처럼 민준을 노리고 있었고 민준은 자신을 향한 박성호의 보이지 않는 칼날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작은 재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더욱 거대한 그림자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군 생활은 이전보다 더 지옥 같아지고 있었다. 박성호의 복수는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을 해치기보다는 민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부대 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마치 들불처럼 부대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김민준 이병은 간부에게 아첨하려고 동료를 팔아넘긴다. 사실은 뒤에서 꿍꿍이가 많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다. 같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때 민준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몇몇 병사들조차도 박성호의 교묘한 이간질에 넘어가 민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와 마주 앉으려 하지 않았고 생활관에서는 그가 나타나면 대화가 뚝 끊겼다. 그는 늘 혼자였다. 선임들은 그에게 더욱 가혹한 작업을 시키거나 일부러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대가 가득했다. 민준은 고통스러웠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박성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버지의 수첩을 노렸다. 그 수첩에 자신이 저지른 다른 비리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생활관을 뒤지거나 몰래 그의 개인 사물함을 열어보려 시도했다. 민준은 자신의 수첩을 더욱 철저히 숨겼지만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준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부대 내에서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물론 이것은 박성호가 꾸며낸 가짜 감사였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준을 뇌물수수 혐의로 몰아세워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번에 부대 내 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부 이병들이 선임들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부조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박성호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민준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몇몇 이병들에게 돈을 주어 김민준이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해 놓은 상태였다. 또한 민준의 사물함에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몰래 넣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감사는 부대원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병장 한가운데에 임시로 마련된 간이 천막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은 평소 병사들이 훈련을 받거나 집합하는 장소였다. 민주는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렸고 또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했다. 이제 이곳은 그의 명예가 걸린 상징적인 투기장이 되었다. 민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박성호의 비열한 미소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박성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준 이병, 앞으로 나와 박성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수많은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다. 김민준 이병, 너는 최근 몇 달간 몇몇 이병들에게 군 생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받아 챙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인가? 박성호는 차갑게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증거가 있다. 자, 이병들 나와서 증언해라. 박성호가 미리 매수해둔 이병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박성호가 시키는 대로 민준이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다가 내 사물함에서 이 돈이 발견되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이지 이병 월급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나. 박성호는 민준의 사물함에서 나온 현금 뭉치를 흔들어 보였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 돈이 언제 자신의 사물함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이준호 중사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성호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박성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중사의 접근을 교묘하게 막고 있었다. 이 중사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을 돕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민준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박성호는 민준을 더욱 압박했다. 자, 김민준 이병,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 마라. 네가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너는 군 생활 끝이다. 박성호는 민준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민준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실까?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다. 박성호는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었다. 5분 안에 자백하지 않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온몸은 덜덜 떨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김민주는 박성호의 마지막 선고 앞에서 눈을 감았다. 5분이라는 시간은 그의 삶을 결정짓는 짧고도 긴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얼굴,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글귀, 입영 시절의 고된 나날들, 그리고 박성호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솟아났다.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박성호의 비열한 미소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성호 상병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상병님께서 제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박성호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뭐 이 자식이 이제 와서 생떼를 쓰는군, 증거라도 있나. 그 낡은 수첩에 뭘 또 주절거렸는지 궁금하군. 바로 그때였다. 잠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갑자기 부대 정문을 향해 굉음을 내며 군용 차량 몇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성호의 아버지이자 국방부 감사관인 박 부장이었다. 그는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아들의 부대 생활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박 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훑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박성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급히 들고 있던 돈, 뭉치를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아, 아버지 아니, 부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박성호는 말을 더듬었다. 박 부장은 아들의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연병장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한 병사는 억울한 듯 서 있고 다른 한 병사는 당황하며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모습. 직업상 수많은 부조리를 감찰해 온 그의 눈에 이 상황은 심상치 않게 보였다.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박성호 상병. 그리고 저 병사는 왜 저렇게 표정이 좋지 않나.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중함이 서려 있었다. 박성호는 진땀을 흘리며 얼버무리려 했다. 아, 아닙니다. 부장님 그냥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조사라고. 그럼 저 병사는 왜 그렇게 억울해 보이지? 김민준 이병인가 자네. 앞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겪은 모든 일을 내게 보고하게. 박 부장은 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순간 망설였다. 박성호의 아버지가 감사관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의 수첩을 꽉 쥐었다. 네, 부장님. 민준은 힘주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김민준 이병입니다. 저는 박성호 상병님께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셨으며 그 대가로 군 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상병님께서는 제 부모님의 주소와 직업까지 캐내려 하셨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리고 오늘 박성호 상병님은 제가 이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거짓 증언을 시키고 제 사물함에 직접 돈을 넣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말을 마친 후 그의 낡은 수첩을 박 부장에게 내밀었다. 부장님, 이 수첩에 박성호 상병님께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날짜와 금액, 그리고 협박했던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전술훈련 중 최 이병이 다쳤을 때도 상병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했던 내용도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앞으로 나섰다. 부장님, 저 이준호 중사도 김민준 이병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당시 훈련 사고 현장에 있었고 김 이병의 보고 내용과 수첩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성호 상병의 평소 행실에도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 중사의 증언은 민준의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박 부장은 민준의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민준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했고 기록은 날짜별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박성호가 돈을 요구했던 시기와 금액, 그리고 협박 내용이 마치 일기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성호가 민준의 부모님 주소를 캐내려 했던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아들 박성호가 저지른 비열한 행위들이 명백한 증거로 눈앞에 펼쳐졌다. 박성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봐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감사관으로서의 아버지의 냉철하고 공정한 태도에 압도당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좌우로 흔들렸다. 박성호 상병, 김민준 이병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박 부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게 울렸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는 완전히 굴복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준의 말을 듣고 경악했고 박 부장이 나타나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민준이 내민 수첩과 이준호 중사의 증언, 그리고 박성호의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다음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박성호에 대한 경멸이 번져나갔다. 김민준 이병자네, 아주 훌륭한 군인이다. 자네의 용기와 정직함에 박수를 보낸다. 박성호 상병, 너는 오늘부로 모든 변경 활동에서 제외된다.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 부장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성호는 두려움에 질린 채 군사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웃는 수많은 눈빛이 따라붙었다.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병사가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김민준 이병,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를 시작으로 박성호의 거짓말에 속아 민준을 괴롭혔던 병사들이 하나둘 민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음을, 그리고 한 개인이 용기를 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의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했다. 박성호의 몰락은 부대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국방부 감사관인 아버지의 눈앞에서 아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군 내부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박 부장은 아들에게 추호의 용서도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성호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가 저지른 뇌물수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인정되었고 그는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때 그의 권력과 재력에 아첨하던 동료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박성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민준을 오해하고 괴롭혔던 병사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연병장에서의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다. 특히 박성호가 뿌린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고립된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따르려는 동기들과 선임들이 생겨났다. 그를 향한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아닌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했다. 이준호 중사는 민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김민준 이병, 정말 대단하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박성호의 비리는 계속되었을 거고 우리 부대는 골마 터졌을 거야. 자네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로잡혔네. 이 중사는 진심으로 민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민준은 조용히 웃었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중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자네는 이미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중사는 민준의 특별한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김민준 이병, 자네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은 정말 놀랍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의 강직한 성품은 군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야. 국방부 감사관님께서 자네를 눈여겨보시더라. 며칠 후 민준은 박 부장에게서 직접 면담 요청을 받았다. 박 부장은 사무실에서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들 문제로 인한 고뇌와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엿보였다. 김민준 이병, 다시 한번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내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자네의 용기와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네. 자네의 수첩 기록은 정말 놀라웠어.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박 부장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자네 같은 인재가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네. 자네의 뛰어난 능력은 국가를 위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을 걸세. 박 부장은 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국방부에는 비리나 부조리를 감찰하고 수사하는 특별 수사대가 있다네. 자네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탁월한 기억력, 그리고 강직한 성품이라면 그곳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자네의 전공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그 부서로 자리를 옮겨보는 것이 어떤가. 군 생활을 마친 후에도 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걸세.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단지 무탈하게 전역하여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의 제안은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이 새로운 기회는 그가 꿈꾸지 못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부대 내의 불공정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바라보았다. 부장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후 민준은 특별수사대로 전출되었고 그의 군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등과 모욕에 시달리는 나약한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밝혀내고 억울한 병사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의 존재는 부대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활약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이준호 중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중사님, 그때 제가 박성호 상병에게 돈을 줬더라면 아마 지금쯤 저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맞네.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 박성호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다른 병사들을 등쳐먹었을 거야. 자네는 스스로의 양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네. 이 중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군인의 본분을 되새기게 되었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제 그 수첩은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닌 진실을 향한 그의 용기와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새로운 평화가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다. 시간은 흘러 김민준은 더 이상 앳된 이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국방부 특별수사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탁월한 관찰력과 기억력은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예리함과 수첩에 꼼꼼히 기록된 정보들은 그를 움직이는 증거 보관소로 만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군내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들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신병교육대나 부대에서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여러분, 군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추구할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다. 한때 그를 괴롭혔던 박성호 상병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강연은 신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수많은 신병들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고 그의 조언을 경청했다. 민준은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그는 단순히 강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은 군 내부의 변경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병사들이 겪는 고충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젊은 병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멘토로서 직접 병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새로운 변경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가 제안하고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밝고 쾌적한 도서관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는 리본 커팅을 마친 후 도서관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보았다. 그 액자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주신 낡은 수첩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과 정의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용기 있는 자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것은 민준의 좌우명이자 그가 군 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리였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이준호 중사도 함께 서 있었다. 이 중사는 이제 원사로 진급하여 부대에서 존경받는 선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병장,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도서관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 원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중사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믿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부장님께서 주신 기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답했다. 그는 이제 군 생활 편하게 해줄게 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악몽 같은 시간들을 완전히 극복했다. 고통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불의에 맞섰던 용기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물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민주는 국방부 특별수사대에서 제안한 정식 채용을 수락했다. 그는 군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민주는 이제 군복을 입은 정의의 파수꾼이 되었다. 어느 맑게 갠 주말 오후, 민주는 군부대 근처의 작은 언덕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의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신선한 풀 내음과 함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겁 많고 소극적이었던 이병 김민주는 이제 세상의 불의에 맞설 줄 아는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 그는 눈을 뜨고 멀리 동이 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태양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을,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밝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수첩을 품에 안고 미소 지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의와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김민준 씨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실을 외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